월요일 조간 브리핑입니다. 먼저 조선일보로 쌍용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쌍용차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신규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쌍용차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이르면 오는 8일, 늦어도 다음 주쯤에 내려질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법원은 쌍용차를 계속 운영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면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 조정 방안을 담은 회생 계획안을 바탕으로 쌍용차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요. 반대로 청산 가치가 더 높으면 청산 절차를 밟습니다. 법원은 파산보다는 구조 조정 후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실을 정리하기 위한 대규모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쌍용차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기 전 하 오토모티브에 매각하는 방안을 서둘러 추진할 계획인데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중앙일보입니다. 신문에 올라온 사진 한 장 먼저 보실까요? 지난 2일 중국 상하이에 현대차의 고급차 브랜드인 제네시스 마크가 하늘 위로 떠올랐습니다. 제네시스의 중국 출시를 자축하는 행사였는데 현대차 그룹은 이와 함께 제네시스를 중국 내 모든 구매 채널에서 같은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특유의 인맥 문화, 관시를 활용한 할인보다 제값받기 카드를 선택한 겁니다. 지난 2006년 100만 대 이상 판매했던 현대차와 기아의 현지 실적은 각각 44만 대, 22만 대 수준으로 급감했죠. 현대차는 이런 상황에서 기존 영업 방식과 결별하고 수익성 강화를 비롯한 질적 성장으로 궤도를 전면 수정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사는 동아일보입니다. 미국 월트 디즈니가 자사 OTT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상륙을 앞두고 제휴 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 국내 OTT 서비스인 웨이브의 월정액 상품에 더 이상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종료되는 디즈니 콘텐츠는 어벤져스와 겨울왕국 등 100여 편에 달합니다. 넷플릭스에 이어 이용자 수 2위를 기록했던 웨이브로서는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국내에서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토종 OTT 업체들은 핵심 콘텐츠 확보라는 과제가 발등에 불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최근 퇴직연금을 주식형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직장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연금 가입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확정 기여형과 개인 IRP 규모가 지난해 100조 원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확정 기여형과 개인 IRP를 통한 실적, 배당형 상품 수익률은 10.67%로 예적금 등으로 운용하는 원리금 보장 상품 수익률보다 6배 이상 높았습니다. 지난 1월 이후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데다 직접 투자에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은행의 신용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퇴직연금을 활용한 투자가 본격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일경제신문은 잠자는 연금을 활용할 시기라며 연금을 끌어모아 투자하는 연끌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 중앙일보입니다. 대형 마트에 이어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서도 배송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들이 1시간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고 신선식품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잡기에 나섰는데요. 롯데슈퍼는 퇴근길 1시간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는 동시에 소형 친환경 전기 화물차를 배송용으로 투입하는 등 배송의 질도 높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지난 2월 1시간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고 신선, 간편식 분야를 강화하고 있고요. GS 슈퍼마켓 역시 지난해 말 320개 점포를 연동하는 1시간 배송 서비스를 출범했습니다. SSM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여파가 더 이어질 것이라 보고 오프라인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생존 전략을 잡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